2부 시작합니다. CGV에서 재개봉하고 있죠. 오늘부터 오픈했는데 이번 주 일요일 정도? 월요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몇 군데서 안 해요. 여의도에서 좀 하고 구로에서 하나? 그 정도에서 할걸요? 그 정도 있고 요거 개봉한 김에 저희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 저기를 안 했다. 10만이 당신 뭐 갖고 왔어? 아니 넘어갔네. 이런 코너가 있었잖아, 형. 나는 무슨 아무런 인폼이 없는 줄 알고. 없잖아, 안 하잖아. 아니 만약에 뭐 한 주간 영화 이야기했으면 나도 한번 봐서 뭐 스키어 이런 거 봤었지, 이런 거 보고 했었을 텐데. 듣고 와. 그러니까 알려준 지가 한 달 전인데 왜 안 들어? 왜냐면 내가 약간 오늘 사실 이것도 그냥 내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고 이런 포옹이 없이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첫 팟캐스트 방송이기 좋아요. 때문에. 그러면 왜 폼이 있네 안 알려줬 소리를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막상 하려면 또 준비를 했었구나. 그냥 홍상수 같은 모습이지. 알려주면서 조금 말하지 않아도. 포도. 나 포도. 어제 포도 먹고 왔는데 포도 씨를 씹어 먹으면 좋다는. 수박 씨도 그렇고 수박 씨가 네. 정력에 좋다고 내가 이게 또 새로운 모든 씨는 다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그래요? 포도 씨도 혹시 정보에 있나요? 그러면? 포도 씨도 좋다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뭐 속설인데 그거 많이 먹으면 맹장염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니 뭐 그러면 한 1톤 먹어야 될 거야.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 코너에서 하는 거예요. 속설 파헤치. 아니 근데 형님 저번에 지난번에 했던 거가 전 다 편집이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다 나와가지고 조금 창피해? 네 왜? 왜? 사상학 개뻥이라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차상학자들한테 공격 들어올까봐? 네. 걱정이 너가 됐어요. 누군 줄 알고. 아니 그래도 저 새끼 뭐냐고. 왜냐면 이거 사상의학. 사상의학은 뭐 이렇게 체질 같은 거. 이거 이거 태음이고. 그 오링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기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해가지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떨어지고요. 다 잘 떨어지네. 이게 잡는 위치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힘이 다르거든요. 믿어서 옛날에 넣어서 태음인이라고. 그거를 개뻥이다라는 걸 지난주에 20분 동안 설파를 했어. 그럼 그 태음인 그 구분 자체가 개뻥이에요? 구분을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평생 그렇게 그런 체질로 기질로 살고 한다는 게.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저 사람은 뭐 머리가 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 정도 수준에서만 되는 거고. 그럼 난 머리가 크기 때문에 태음이라고 했나? 형 태음이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상체가 크거나. 네 그건 이제 체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걸 분류를 했다고 해서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의미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또 뭐 어떤 질병이 생기고 뭐 하는 걸 찾는 거라서 너무 이제 시중에는 흥미 위주로 떠돌아가요.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그거 하고 한의사 커뮤니티 맨날 들어가서 혹시 이 팟캐스트 듣냐고 이 사람 누군데 왜 1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의학도 모르면서 네 친구가 개뻥이라고 아니, 그 댓글이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혹시 그럴까봐. 찔려가지고요 혹시나 협회에서 전화하고 니 제명이라고 막 얘기할까봐 진짜 한 2주간 솔직히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형님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아니라 그러면 되지. 아니라 그러면 되지. 아니, 그래서 우리인데 장사 없어. 아니라 그러면 되지. 무조건 아니라. 하여튼 자 오늘 거 한번 그러면 뭐 다음에 한다고? 네 다음에 할게요. 오늘의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 없다. Let me ask you something. What's the most you ever lost in a coin toss? Call it. Call it. 벌써 한 10년 된 영화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개봉 당시 그때 당시에 보셨었나요? 아니요. 안 봤어요? 네 이거 네 언제 봤어요, 그럼?
이거 선정하기 한 4주 전에 그래? 봤어요. 봤는데 또 선정이 돼가지고 아싸 나이스. 네, 2번 봤어요. 그래서 2번 보지 않는데 원래는. 네.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어가지고 이런 살인 영화는 잘 안 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 여자애들이랑 이렇게 알콩달콩한 거. 예, 뭐 로맨스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스릴러고요. 뭐 이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건데 굳이 이걸 또 왜 우리가 선정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문지기? 저는 이거 일단 처음 볼 때 제목만 보고 노인 복지에 관한 내용인가 첫 번째 봤을 때는 이게 제목이랑 매칭이 잘 안 됐었어요. 대사 노인들이 나와서 대사를 치고 하는 것들이 왜 저런 장면이 들어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뭐 이래서 제목도 이렇게 나왔구나 약간 이해가 되는 정도? 어째서 그럼 제목이 이렇게 된 건가요? 노인이라는 게 늙은 사람이라기보다 경험자들? 지혜의 상징. 그렇죠. 지혜 말도 안 돼. 지혜가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세상이 그렇게 좀 각박해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기는 인돌이. 저도 뭐 제목에 관련돼서는 일단 거기 등장하는 노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노인들이요? 거기 그 사람들 다 노인들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저도 의외로 한 중년으로 봐야지. 노인은 아니지. 일단 이제 제목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묶어주게 뭐 예를 들어 여관 관리하시는 관리인부터 중간 히치하이킹 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대부분이 노인으로 느낌이 제가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저도 일단 노인을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보면 이제 뭐 경험적으로 굉장히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삶의 뭐 지혜나 뭐 진리를 추구하는 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라고 말씀해주는 노인의 어떤 함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점점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로 보면 노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 핸드폰을 잘 못 쓰시고 근데 뭐 이제 간단 사용 설명서도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노인으로 이제 어떤 묘사되는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있다면 일단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노인들은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현 시대에 따라오지 못하고 이제 지금 어떤 그런 범죄라든지 세상에 각박해지는 것들을 자기들이 살아올 때와 비교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슬픈 그리고 노인도 많이 죽고 그래서 참 슬픈 영화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저희가 그래도 이제 뭐 한 반평생 정도밖에 안 산 이제 나이기 때문에 가는 거는 언제 가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요. 너가 다 내일 가면 지금 95% 사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도 좀 이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평균 나이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을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조차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후자의 분류도 무시하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 이게 왜 이렇게 예, 정치인이야? 왜 이렇게 말을 굴려? 선명하게 얘기해.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네. 무시하고 노인은 필요 없는 존재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진보 진영의 어떤 큰 어른이죠. 최창집 교수가 최장집 교수가 아니라 최현국 선생. 한 말씀 중에 늙으면 현명해진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늙으면 뻔뻔해진다라는 그 명언을 남기셨죠.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어떤 주장에 따르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노인을 폄하하려고 했던 말은 아니고 노화라는 게 그 전두엽에 뭐 정보를 전달하는 그 물질, 뭐 시냅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것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니까 뇌에서 반응도 새롭게 들어온 정보에 맞게끔 적절한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해왔던 방식의 반응, 답변을 준비해 갖고 와서 어떤 질문이 오든지 준비해온 답변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왔던 방식의 행동만 하게 되는 그게 이제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연스럽게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노인에 관해서는 류시민 작가도 그렇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정동용 씨는 또 아주 또 훌륭한 말씀을 하셨죠. 노인은 다 집에 가서 투표하지 말고 쉬셔라. 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이게 또 저기입니까? 이거 저 더스퀘어인가요? 내심 원하는 바와 행동해야 되는 바가 또 다른가요? 좀 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럼요. 날도 더운데. 몸 아프고 하시면 그냥 자기 의사 표시는 다른 뭐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하시고 투표장에 그러면 투표장에 꼭 뭐 안 나오셔도 또 이제 다들 잘 할 테니까 농담인 거 아시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했는데 있잖아요. 노인을 위한 나라. 우리나라 노인을 위한 나라 아닙니까? 노인을 위하다고 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비슷해요. 노인에 의한 나라. 바이더 노인. 나라. 투표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노인분들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이 제목은 틀렸어요. 일단 틀렸고 일면 또 맞는 것도 있는데 저 이거 뭐 복지 영화 아니냐. 복지 영화입니다. 이거 여기서 보시면은 노인들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많이 죽어나가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거기 생활을. 그 토미리 존스가 은퇴하기 직전에 찾아가는 삼촌 엉클 그 삼촌 어떻게 뭐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막 길고양이들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집에서 트레일러 같은 데서 아무도 없이 거기 막 그 싱크대 있는데 보니까 막 어우 막 싱크대에 막 기름때가 막 응? 어디 엔진 오일 걷다 벗나 뭐 그런 식으로 죽지 않으면은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노인 복지에 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토미리 존스도 은퇴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식탁에 앉아가지고 바보 됐잖아요. 바보. 은퇴하자마자 와이프한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 낚시나 갈까? 아니면 당신 도와줘도 괜찮고 그러니까 나 와이프가 뭐래요? 됐어 내일은 내가 할래 그러잖아요. 간밤에 이상한 꿈 얘기나 하고 있고 은퇴 이후에 노인들에게 펼쳐지는 잔혹한 말년의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주제인 건 알겠는데 제가 이제 조금 궁금한 이게 진짜 거는 주제인가요? 그거 주제 아닌가요? 그런 만약에 제목 따라서 그런 거라면 그 앞쪽에 나온 사이코패스 같은 살인마라든지 네. 그거랑 엮여가지고 자기 막 돈을 챙기려고 막 용을 썼던 네. 그 인물들은 도대체 왜 나오는 건지. 젊었을 때 저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응. 죽은 거고 응. 안 죽고 살아남으면 그 엉클처럼 되는 거죠. 그 원작 소설 작가는 네. 그 살인마 최양락 머리를 하고 있죠. 네. 안톤 시거 캐릭터를 사실은 재앙을 의인화한 캐릭터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앙은 누구에게나 그냥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운 없으면 만나는 거잖아요. 재앙은. 그래서 공평하잖아요. 재앙은. 누구 사정 봐줘서 이 사람한테 안 가고 이 사람은 뭐 좀 여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만 재앙이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인정사정 없고 그냥 오로지 확률에 의해서만 가는 거죠.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자기한테 닥친 재앙에 최선을 다해서 저항을 하려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 가스 스테이션에서 만난 매점 주인 아저씨는 자기한테 온 재앙에 순응하죠. 동전 던지기 해보라니까 하잖아. 안면 운 좋았어. 근데 운빨로 역시 운 좋은 놈을 이길 수가 없어. 순응하고 사는 사람들,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뭐 역경이나 고난이 닥치면 어떡하라고 배웁니까? 이겨내고 맞서 싸우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맞서 싸우니까 죽었어. 그리고 순응한 사람도 사실은 뭐 순응했기 때문에 살아는 건 아니지만 역시 운빨이다. 죽고 살고는. 그래서 여기서 운 없이 재앙을 맞아서 죽은 우리 이 조시 브롤린 타노스. 죽어서 다시 그때 그 한을 품고 환생해서 타노스로 환생한 거죠. 그래서 확률로 우주를 털어버립니다. 반을 주면 50대 50으로. 조시 브롤린은 돈을 줍잖아요. 네. 땡겨본 거잖아. 어떻게 하겠어? 그 200만 달러가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그 입장이야. 그럼 돈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200만 달러면 지금으로 치면 한 25억? 그리고 이때는 그 또 배경이 옛날이니까 지금보다
물가를 반영한다면 한 40억이라고 칩시다. 눈앞에 40억이 딱 있어. 현찰로. 다 보니까 1달러짜리더만. 아, 그래요? 아니 달러 높던데? 나도 처음에 100달러인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저기 추적기? 추적기를 꺼낼 때 보니까 그래요? 그 돈을 찢어서 거기다 껴놨잖아요. 그 1달러. 아, 그것만 1달러로 넣는다? 그렇게 찢어는 찢으니까 아까운 거지. 이 새끼들. 하여튼 아껴야지. 현찰로 이렇게 쫙 5만 원권으로 쫙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그 허허 벌판에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도 사막만 있는 데서 안 가져가? 저 예전에 엘리베이터에서 탔는데 1,000원짜리가 한 6장인가 떨어져 있었어요 바닥에. 그걸 제가 사용했어요. 네. 챙겨가지고 갔는데 네. 그런 것도 이게 CCTV에 엘리베이터. 그런 것도 마음이 두근두근. 네. 아,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의 CCTV.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음. 그걸 갖고 갔으면은 아마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6천 어떻게? 그건 잘 썼어요. 까자 사 먹은 것 같은데. 왜 대답을 못해? 왜 화해 아무거나. 저는 가져갔을 것 같은데 어.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가져가는데 이걸 확실히 어차피 공꼬로 먹을 거 확실히 공꼬로 먹고 싶을 것 같아서 르웰린 모스가 물을 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는 그 마지막에 그 죽기 전에 그 남자가 물을 먹고 싶다는 일말의 어떤 양심과 나머지 99%는 확인하고 싶은 거야. 확실히 내가 이 돈을 그치. 먹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가져갈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살인 사건이 있는 현장의 돈이었으면 고민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처참하게 죽었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예전 인천공항에서 그 금괴 돌려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미 거긴 너무 많은 CCTV가 있을 거고.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 그래요? 금괴는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디다 처분도 못 해요. 그 1년 번호 다 찍혀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CCTV도 물론 있고 CCTV가 없는 데라도 금괴면은 그건 처분을 못 해. 차라리 찾아주고 뭐 10%나 뭐 저기 몇 % 보상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는 게 낫지. 내가 그 처분도 못 하는 거를. 근데 카메라도 없고 여기 다 1,000원짜리로 그냥 있어. 5만 원짜리로 있어. 그것도 다발로 된 거는 1년 번호가 순서대로 돼 있으면 그게 은행에 1년 번호 몇부터 몇까지는 누가 인출해 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많이 뽑으면요? 네, 순서대로 쫙 해서 그건 가져간다고 표기해 놓는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 돈을 가져와서 어디 썼을 때 이거 누가 인출해 간 돈 분실했다고 했는데 그 1년 번호를 어디서 사용된 게 나왔다. 그럼 나는 잡혀갈 수도 있지. 1년 번호도 다 엉망진창으로 돼 있다. 돼 있어. 그럼 뭐 이렇게 뭐 아무도 없고. 선풍기 날려서 좀 하고 저는 금괴도 금괴 좀 금이 아깝지만 그 1년 번에 사포를 깎아가지고 한 15년 뒤에 팔면 하나씩 뭐 저기 상주에서 하나 팔고 영주에서 하나 팔고 이렇게 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뭐. 여기서 저 조시 브롤린이 그 마약 거래 현장에서 돈을 챙긴 다음에 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야밤에 잠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마지막에 그 물 하던 그 마지막 죽어가던 사람이 생각이 나서 에이씨 불알 하고선 벌떡 나는 궁금해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일어날 때 궁금해서 갔으면 어떻게 했지 하고 가지. 에이씨 불알 하면 일어나서 가나요? 나는 그 사람 눈에 밟혀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위험한데 한번 가봐야지 하고 물 담아 간 것 같아. 그때 같이 보던 사람이 저거 왜 가? 저거 가면 그러니까 다 저 꼬리 밟히겠네. 근데 아니야. 거기 안 갔어도 꼬리는 밟혀. 추적기가 들어 있었잖아요. 돈다발에. 거기 가는 거랑 상관없이 얘는 그 돈을 챙긴 그 순간부터 재앙을 맞닥뜨릴 운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얘기하죠. 행운과 불운은 같이 온다고. 진짜 삶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항상 운 좋은 다음에는 곧바로 뭔 일이 터져. 항상 족 같은 일이 생긴 다음에는 뭔가 이제 또 좋은 일이 다음에 반드시 오고. 물론 나쁜 일만 연속으로 터지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하지만 불운 다음엔 항상 불운의 끝에서는 행운이 오더라고요. 그런 인생의 어떤 묘한 메비우스를 돈을 줍고 안톤 시거가 찾아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은유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운 끝에는 꼭 행운이 온다고 믿으시고 사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물론 불운 오고 또 다음 턴에서 또 불운 오고 그 다음 턴에서 또 불운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지. 근데 지금까지 내 살아왔던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행운이 한 번씩 껴와요. 그러면 그 불운과 행운은 서로 관련 있는 사건들은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죠. 아니지만 여기서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불운은 안톤 시거의 얼굴로, 행운은 돈다발의 얼굴로 이렇게 온다. 그러면 그렇게 같이 다니는 거면 행운이 아닌 거야 사실은. 맞아요. 불운이 또 불운이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 노인복지 영화라면 주제가 그거라면 왜 그 안톤 시거나 이런 인물들을 등장시켰을까라고 아까 문지기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여자 아내 이름이 뭐죠? 아내라고 해요. 아내는 한 네. 명밖에 없어요. 그 아내 젊은 아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동전 던지는 장면이 2번 나오잖아요. 한 번은 가스 스테이션에서. 예, 거기 그 장면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유튜브에도 그 장면만 이렇게 명장면이라고 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던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내를 죽이러 오는 듯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 아내가 했던 그 대사 중에서 동전 던지기에 정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서 저는 안톤 시거가 동전 던지기로 정하자. 널 죽일지 말지를 하니까 여자가 안 돼. 그럴 순 없어. 동전 던지기 따위로 삶을 결정할 순 없어. 네가 정해. 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 장면 말한 거죠. 예,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이 인상이 깊은 게 인간들의 보통 심성이 그 아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 아내는 너가 나를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러면 죽이면 안 된다라든지 어떤 동전 던지기에 자기 운을 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예측되는 상황, 어떤 뭔가 필연적인 상황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나의 삶도 이렇게 그냥 그렇게 내가 예측되는 대로 진행해 가는 걸 원하는데 그 안톤 시거의 동전 던지기가 불만인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동전 던지기로 하지 말자. 너가 정해라. 그러니까 그 장면이 어떤 뭔가 인간의 그런 재앙이나 그런 우연들을 대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들. 그렇죠. 그래서 것 같다는 우리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자연재해를 입거나 아니면 어떤 큰 암에 걸렸다거나 교통사고로 누굴 잃었다거나 할 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을 착하게 사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고 인과관계에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왜 이런 천벌이 내리냐 하면 그런 거를 얘기한 거죠. 네, 방금. 저는 그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불운은 재앙은 그런 거 관계없이 너의 사정과 관계없이 동전 던지기로 간다라는 게 이 메시지죠 영화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레퍼런스가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 뒤에 전개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막 그 떨렸던 장면이 뭐냐면 이제 그 여자를 우연에 의해서 죽였는지 아니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너까지는 내가 죽이지 않아야겠다. 그걸 모른 채로 나왔잖아요. 근데 죽였죠. 발에 닦는 장면에서 발에 피가 묻었나 안 묻었나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네네. 안톤 시거가 그 전 장면에서 계속 피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봉지 같은 거에다가 네. 그리고 욕실에서 모텔에서 그 멕시코 깽단 죽일 때도 커튼을 촥 쳐서 자기한테 피 안 튀게 하고선 쏘고 맥거핀이죠. 우디 에럴스 맥거핀입니다. 맥거핀 영화에서 우디 에럴스 죽일 때도 딱 소파에서 쏜 다음에 피가 이렇게 자기 쪽으로 흘러나오니까 다리를 얼른 딱 들어서 침대 위로 탁탁 올리잖아요. 이거 보면 이제 만드레이크가 이걸 보고 이거 어디서 따왔다. 살인마가 피를 싫어하는 깔끔한 살인마 이런 거 어디서 따왔다. 분명히 그랬겠죠. 아니면은 킹스맨의 그 발렌타인 사무엘 잭슨이 피를 싫어하잖아요. 폭력을 싫어하고 인류를 몰살시키려고 하면서도 이거 안톤 시거에서 따왔다고 하거나. 저는 그 뒤에 전개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내를 죽였다고 치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나오는 길에 그 뒤에 백미러에 아이들 2명이 자전거를 타고 오잖아요. 근데 그 전 장면에 한 영화 중간에 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까마귀를 조준해서 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얘 또 기분이 안 내켜서 또 지나가는 애들 살짝 잠깐 와봐 하서 죽일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안 죽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이제 지나가다가 나는 파란불일 때 지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를 또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뼈가 튀어나오는 상황에서 그 안 죽였던 아이들이 또 걔네들의 도움을 받아서 딴 데로 유이 사라지고 영화가 딱 끝나가는 과정에서 이 끝까지 이게 운빨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안톤 시거 원작 소설 나도 뭐 보진 않았지만 원작 소설상에서는 안톤 시거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대요. 쓸데없는 살인을 하지 않는다. 안톤 시거에는. 네. 그래서 조직의 보스를 찾아가서 조직의 보스 사무실에서 쏴 죽이잖아요. 영화에서는 그 대사가 안 나오는데 산탄총으로 쏴서 죽이고 쏜 다음에 그 죽어가고 있는 그 보스한테 내가 왜 버드샷을 쏜 줄 알아? 벅샷을 안 쏘고 벅샷이 사슴을 잡을 때 사용하는 산탄총 알이고 버드샷은 새를 잡을 때 사용하는 산탄총 알인데 버드샷이 훨씬 파괴력이 약하대요. 뭐 이렇게 관통력도 없고 근데 새는 작으니까 근데 사슴은 크니까 훨씬 센 총을 쏴야 돼. 여기서 벅샷을 쏘면 뒤에 유리창 그 사무실 뒤에 앉아있는 뒤에 유리창이 탁 깨져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떨어져서 무고한 생명이 죽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런 이상한 저 확고한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죽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살인만 하는 그게 거죠. 자기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차를 그렇죠. 뺐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자기한테 필요한.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교통사고 나는 장면도 참 아이러니하죠. 재앙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운 그 자체인데 자기도 존나 불운하게 교통사고 당했어. 그래서 자기도 좋대. 자기 자신도 재앙인 자기 자신도 재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 엔딩. 그것도 참 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좀 약간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는. 마지막에 토미리 존스가 조시 브롤린이 살해당한 사건 현장에 다시 한번 가보잖아요. 폴리스 라인을 이렇게 딱 쳐져 있는데 보고 들어가려고 조시 브롤린이 묵었던 호텔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물쇠가 맞아. 또 산소 안톤 시거 시그니처로 파괴돼 있죠. 그걸 보고 권총을 이렇게 뽑아갖고 문을 이렇게 싹 열려고 하는데 컷이 바뀌면서 어디 어둠 속에서 이렇게 잠복해 있는 안톤 시거가 잠깐 나오잖아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없었잖아.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그게 그 폴리스 라인이 제가 알기로 두 개 방에 쳐지지 않았었어요? 네, 2개 방에. 그래서 그 중에 다른 방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지막 그 뒤에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환풍구를 따서 그래서 글로 도망을 쳤다. 있었다가 그 전에 있었다가 그 기척을 보고 근데 그러기엔 또 너무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리고 환풍구가 너무 작았죠. 네, 작고 거기는 환풍구를 열어서 돈가방을 가져간 거예요. 안톤 시거가. 그 환풍구는 안톤 시거가 열었겠죠. 그 전에서도 안톤 시거가 여는 장면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안톤 시거가 열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돈가방이 있었다는 거는 바닥에 무슨 물체 이렇게 쓱 잡아 당겨서 꺼내 나가서 먼지가 싹 닦여져 있는 흔적이 있어요. 돈가방은 안톤 시거가 챙겨간 거죠. 멕시코 깽단이 가져간 것 같진 않아. 그걸 여는 거는 안톤 시거가 그 전 장면에서도 계속 보여줬던 거기다 숨긴다라는 힌트를 안톤 시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토미리 존스가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 장면하고 안톤 시거가 안에 숨어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같은 타이밍에 보여줘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옆방에 있는 거냐? 아니면 뭐 어디 뭐 저 침대 밑에 들어가 있는 거냐? 왜 이렇게 연출했을까? 나 이 장면이 제일 의문스러워 이 장면이. 왜 그 그랬을까? 의미를 넣으면 넣어지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제 감독이 서스펜스를 위해서 다른 공간에 있다거나 그랬는데 이제 그 장면이 마치 곧 좋아할 것처럼 그런 장면을 이어서 붙인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전 사실 다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만약에 그런 장면도 그렇지만 아까도 그 어떤 스토리의 구성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 이 영화가 사실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복지 얘기는 뻥이고 그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재앙이 닥쳐온다. 네. 그 재앙은 선별적으로 가지 않는다. 오로지 운에 의해서 확률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저 와이프의 입으로 주제의식을 말하죠. 너의 운명을 동전 던지기 확률에 맡기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조시 브롤린처럼 운명에 대항하다가 죽어라.
죽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이제 소설에 보면 타미리 존스의 시점으로 저는 안 읽어봤어요. 시점으로 이제 소설이 전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안 읽어본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사실 주인공이 처음에는 그 모스인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이런 나쁜 악역이 있나? 그 악역 같다가 마지막엔 또 약간 그 타미리 존스가 주인공인 것 같다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후반부에 뭐 삼촌이나 이렇게 만나면서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이 타미리 존스가 뭐 그런 그 사건을 추적하는 걸 보면 약간 코난 같기도 하고 김전희처럼 막 뭐 했을 거야 그 악역을 이제 예측하는 굉장히 그 경험이 난 보안관의 역할을 하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힘에 붙인다는 이야기도 하고 뭐 삼촌이나 뭐 이제 그 나이 드신 와이프가 계속 뭔가 순응해라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 그 타미리 존스의 그 인물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약간 노인들이 갖고 있는 조금 요즘에 느끼는 뭐랄까 조금 박탈감에 아니면은 어떤 무력감? 무기력감을 좀 처음부터 좀 보여주는 건 아닐까 그 인물의 어떤 감정 변화가 저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마지막에 꿈이 뭐 이상한 얘기했지만 그 어쨌든 그 각본을 쓴 거 자체가 의미를 다 넣는다고 치면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횃불을 들고 이제 먼저 걸어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박탈감에 이은 이제 완벽한 뭔가 자기 합리화라고 해야 될까? 믿음을 해버리는 거죠. 결국 내가 사후 세계에 이 편안한 공간들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이제 와이프랑 집 청소도 하고 이제 뭐 그러다가 좀 가지 않을까. 너무 슬펐어요. 전 꿈 얘기할 때도. 그래서 이거 이제 거의 왜냐면 되게 이상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수 그러니까 너무 전개가 확실한 거예요. 잘 나가다가 망했다가 꿈에 아빠가 나왔는데 아빠가 나를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의 대서사시구만 인생.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슬프더라고 저는 이제 극락도 있고 천국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많이 이제 절에 다니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성당도 나가시고 그래서 나는 그 토미리 존스가 왜 은퇴를 마음 먹었다고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 아까 말한 그 안톤 시거가 호텔 방에서 숨어 있는 그 장면에서 그 옆방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안톤 시거가. 그러니까. 그 옆방에 있었고 토미리 존스가 113호를 일단 들어가서 쭉 다 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돈가방 가져간 것도 확인하고 옆방을 확인해야 봐야 된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어. 근데 안 갔구나. 근데 없다고 믿고 싶은 거야. 얘는 떠났다고 믿고 싶은 거고 내가 굳이 저 옆방을 문을 열어서 저 안톤 시거를 대면해야 되나? 대면하면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죽는 건가? 씨발 하지 말어. 그냥 모른 척해. 하다가 모른 척했어요. 그냥 옆방에 있다는 확신도 없었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옆방까지 열어봤어야지. 그냥 나왔으니까. 어우 씨발 어떻게 무서워. 일단은 내가 한번 들어왔는데 무서워. 내가 저 끝에까지는 가지 말고 여기서 중간에 나간다 하는 느낌으로 집에 돌아간 거죠. 그러고선 씨발 이제 나 다 됐나? 옛날에 내 용감했는데 옛날에 뭐 이거 씨발 짤 없었지. 다 잡았지 내가. 다 들어갔지. 이제 후달린다 느끼고 더 후달리고 있는 저 엉클을 찾아가죠. 휠체어에서 후달리고 있는 엉클을 찾아가서 잠깐 얘기한 다음에 이제 힘이 좀 붙이네요. 얘기하고 은퇴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노인의 비겁함 이 비겁함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면서 노인들 왜 집에 가서 쉬세요 그냥. 아니 그러기에는 또 전개상 저는 그게 약간 뭐 서스펜스나 맥거핀 같기도 한 게 전개상 그러기에는 그 보안관이 그 모스의 장모님 뭐 장례식장도 같이 가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그 비겁함보다는 잡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싸울 때도 봐요. 교실에서 애들이 말리면 너 이 개새끼 일로 하면서 더 막 잡아먹을 뜻이에요. 아무도 안 말리면 안 싸웁니다. 이것도 내 손에서 저 멀리 있을 때는 내가 그 새끼 이거 잡고 말 거야 하면서 하지만 손에 닿을 만한 거리까지 오면 오 씨발 이거 진짜 무서운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하여튼 야 이게 딱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장면을 왜 아무 의미도 없이 왜 안톤 시거가 어둠 속에서 숨어 있는 장면을 왜 삽입했을까? 만약에 먼저 한 바퀴 훑고 돈가방 갖고 갔다면 굳이 왜 그거를 토미 리 존스가 그 호텔방을 수색하는 같은 타이밍에 배치를 시켰을까? 생각해봤는데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옆방에 있었다. 그리고 그 옆방을 마저 수색할 용기가 없는 그러니까 노세한 이 노인의 어떤 심경 그래서 은퇴를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아마 이게 뭔 내용이죠? 댓글을 다실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영화는 아닌데 왜 조금 이해가 안 가냐면은 문지기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재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불의의 사고 이런 거를 당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 사고가 왜 나한테 왔는지,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되는지, 난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고 사셨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죠. 이 노인, 여기 등장하는 이 노인도 세상에 왜 이런 꼬라지로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 어린 것들은 머리를 저 초록색으로 염색하고 그냥 빗뚫고 막 저러고 돌아다니는지, 왜 그냥 막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막 살인사건이 나는지 이해를 못해요, 노인들이. 그렇죠. 그런 대사를 주고받는 노인 보안관들끼리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죠. 관객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것은 재난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우주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객도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영화가 재난. 재난 영화. 2018년에 재개봉하는 세계 역대 최고의 재난 영화. 그리고 그 이동진 평론가는 1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근 20년 동안의 최고의 악역 캐릭터다. 안톤 시거 역할, 그 하비에르 바르뎀이 역할을 했죠. 제가 이거 보고 나서 하비에르 바르뎀 너무 멋있어갖고 그 다음부터 하비에르 바르뎀의 모든 영화를 다 찾아봤는데 그 스페인에서 찍은 작은 영화 이런 것까지 다 찾아봤어요. 자막이 있는 거는. 진짜 멋있어. 어쨌든 그 전에는 최고로 꼽는 게 한니발 렉터 박사를 최고로 꼽는데 이동진 자신은 그거를 오히려 뛰어넘었다. 이 안톤 시거가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이 흘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그 평가가 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커가 뛰어넘었을까요? 근데 바뀌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어떤 압도적인 느낌을 주나요? 조커가? 그냥 미친놈 같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종잡을 수 없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30년 동안 최고의 악역 캐릭터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한 세대, 30년에 한 세대 그 정도의 한 세대를 풍미한 최고의 악당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니까 그 이유만으로도 이게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영화 보면서 헤드폰 끼고 봤는데 너무 쫄깃쫄깃하더라고. 무섭더라고요. 이런 머리 스타일은 어때요? 그 단발이요? 취향난 머리. 아니 히스레저 아까 얘기했는데 히스레저랑 비교했을 때는 거기는 약간 분장을 하고 연기도 잘했지만 아니 만약에 저 맨 얼굴로 물론 단발이 좀 소름 끼치긴 하는데 단발 느낌도 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표정에서 약간 너무 무서웠어요. 대사 치고 이러는 게 그 표정이 그 눈이 막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막 또 코도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못생겼죠. 되게 못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섹시하고 그래가지고 더 좀 괴기스럽고 좀 무서운 느낌이. 괴기스러운 느낌. 머리를 근데 저렇게 단발로 정한 것도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기도 하고. 감독이 이렇게 추천했다고 그러네요. 단발로? 단발로 해라고 해서 처음에 거부했대요. 하베르 바르뎀이. 이 머리 난 안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또 개를 막 죽이고 깜짝 개 수영을 왜 이렇게 잘해? 이게 장르 영화잖아요.
스릴러 장르 영화인데 장르 영화의 법칙 같은 거를 살짝 비틀어요. 예를 들어서 막 서부곡 같은 데서 사냥개에 쫓기다 주인공이 물을 건너가면 사냥개가 뭐 이렇게 못 쫓아오잖아요. 물을 싫어하니까. 그리고 냄새를 놓친다든지. 근데 물로 팍 뛰어들더니 존나게 헤엄쳐서 쫓아가. 한 몇 킬로는 갔을 것 같아. 좀 대단한 것 같아. 그 CG는 아니었, CG겠죠? CG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리얼하게 찍었더라고. 그 밑에서 잠수부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죠. 그래요? 예. 나는 그 총 맞아서 죽은 개가 너무 인형이 티나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갑자기 공룡 쭈쭈야. 막 주라이 공원으로 막 뜯고 있다가 개 죽는 장면에서 공룡 쭈쭈. 행운을 얻는 것도 우연이었잖아요. 그 저기 맥거핀 그 우디 헤럴슨이 조시 브롤린한테 얘기하죠. 너는 어쩌다가 이 일에 휘말리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 나하고 나누고 이렇게 뭐 좋게 가자 뭐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어쩌다가 휘말린 거 아니냐. 행운도 어쩌다가 오는 거고 불운도 어쩌다가 오는 거니까 행운이 왔을 때 그건 나한테 왜 이런 행운이 왔지? 나는 그렇게 착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잖아요. 행운이 오면 냉큼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불운이 왔을 때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어라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행운과 불운은 너희들 사정을 봐주면서 이렇게 오지 않는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이 영화에서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마치죠.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영화를 선정했나? 여기서 동전 던지는 캐릭터 이것도 이제 만드레이크 같으면 또 이거 투페이스 이거 따왔다. 아니 근데 배트맨 투페이스 이분은 따왔다. 약간 보통 네티즌 같은 평을 하시는구나. 만드레이크가 없으니까 뭐 좀 더 까야 되는데 영어로 강의도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여기서 한번 했었죠. 괴물 가지고 한번 했었죠. 한번 저기 들어봐. 괴물하고 괴물도 뭐 인간의 모습이 괴물 아닌가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했어.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세월호는 왜 숨기는지 뭐 이걸로 갑자기 점프해서 넘어가. 이것으로 이번에는 마치고요. 역대 제일 알맹이 없는 회차로 남을 것 같네요. 그래 운빨에 달렸다. 이거를 뭐 어떻게 그 다음에는 아니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 킬링데어에서의 그 세 가지 영화가 맥락이 다 똑같은 것 같아. 이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부터 해서 그냥 킬링디어랑 계속 찌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훈적인 영화라고도 생각을 해요. 너네 이렇게 가다 다 망한다.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재난 영화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령공주에 보면 재앙신 나오잖아. 인간들이 막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시간 다 됐어. 나가야 돼. 그래요? 나가야겠다.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안녕. 고인돌이었습니다.